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아주 먼 곳으로 떠나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그 어둠 너머, 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우주의 경계선으로요. 그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공간이 다르게 접히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두 개의 우주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측정하고 검증하려 노력하는 가설입니다. 우리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 속에 혹시 다른 우주와의 충돌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조용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파리의 연구실에서 시작해 칠레의 고원을 지나고 남극의 얼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이지애나의 숲속에서 중력파를 듣는 검출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의 단순한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우주는 정말 혼자일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하늘을 관측해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과 발견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기록이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아보세요.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2013년 3월 프랑스 파리의 어느 연구실에서 조용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아래 여러 대의 모니터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운영하는 플랑크 위성 임무의 분석팀이 새로운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전체 하늘의 온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불리는 이 빛은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간 광자들의 흔적입니다. 그 빛은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왔고 이제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의 검출기에 닿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데이터를 몇 달 동안 검증해 왔습니다. 기기 노이즈를 제거하고 은하수에서 오는 먼지 신호를 분리하고 위성의 스캔 방식에서 생기는 체계적 오차를 보정했습니다. 그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남은 것은 거의 균일한 마이크로파 장이었습니다. 거의 균일하다는 말은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랑크 팀은 이 전천 온도 지도에서 몇 가지 통계적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이전 관측에서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항공우주국의 WMAP 위성이 비슷한 지도를 만들었을 때도 일부 이상 현상이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플랑크의 더 정밀한 데이터는 그 현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남쪽 하늘의 한 영역에서 작은 온도 변이가 표준 정형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기술했습니다. 즉각적인 해석이 아니라 반복적인 테스트가 필요한 패턴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발견이라기보다는 관찰이었고 결론이라기보다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한 질문 속에서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왜 중요한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빛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과 같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광자들은 끊임없이 전자와 충돌하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하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빛은 처음으로 방해받지 않고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빛이 지금까지 우주를 떠돌다가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물론 그 긴 여행 동안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빛의 파장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뜨거운 가시광선이었던 것이 이제는 마이크로파 영역에 차가운 빛이 되었습니다. 섭씨 영하 270.3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의 빛입니다.
플랑크 위성은 이 빛의 온도를 전체 하늘에 걸쳐 100만 분의 1 켈빈 수준의 정밀도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균일했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든 우주의 온도는 거의 같았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가 매우 균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온도 변이가 존재했고 그 변이의 패턴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와 은하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약간 더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중력이 조금 더 강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을 더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 작은 차이가 거대한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 작은 불균 일성 덕분입니다. 2013년 3월의 데이터 공개 이후 몇 주 동안 전 세계의 독립적인 연구 그룹들이 플랑크의 공개 데이터를 내려받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플랑크 팀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재현하고 주요 하늘 지도를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현 가능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 팀이 발견한 것을 다른 팀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발견인지 아니면 특정 분석 방법의 인공물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 반복적인 내부 검증을 통해 기기의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스캔링과 검출기 세트 전체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는 연구자들이 플랑크 결과를 WMAP 시대의 기록 보관소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위성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기기로 같은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만약 어떤 특징이 두 관측 모두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늘에 실제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 관측에서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해당 기기나 분석 방법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연구자들은 어떤 이상 현상이 관측 임무들을 가로질러 지속되는지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교 작업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특징이든 국소적인 원반 모양의 교란과 닮아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이 혹시 출판된 거품 충돌, 템플릿과 일치할까? 거품 충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중 우주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일부 이론들은 우리 우주가 유일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빅뱅 직후 극도로 빠른 팽창을 겪었습니다. 그 팽창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계속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작위로 멈춥니다. 팽창이 멈춘 각 지역은 독립적인 우주가 되어 자체적인 물리 법칙과 역사를 발전시킵니다. 이런 모델에서 우리 우주는 광대한 다중 우주 속의 하나의 거품에 불과합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수많은 기포가 생겨나듯이 다중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들이 태어납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가까운 거품 우주들이 가끔 서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두 우주가 충돌하면 그 경계면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것이 각 우주 내부에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경우 그 흔적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원형의 온도 변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난 멍자국처럼요.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충돌이 어떤 신호를 남길지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 결과가 바로 거품 충돌 템플릿입니다. 특정한 공간적 패턴과 온도 프로파일을 가진 원형 구조입니다. 플랑크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이 템플릿을 실제 하늘 지도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플랑크 협력단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룹은
임무 운영과 데이터 제품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보정된 지도와 우도 도구를 공개함으로써 초기 기준선을 설정했습니다. 공개적인 연구 작업은 안정적이고 문서화된 처리 선택에 의존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WMAP 유산 데이터셋과 연결된 팀들은 이전 참조 지도와 교차 비교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호와 이미 알려진 하늘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개 플랑크 제품을 사용하는 대학 기반 우주론 그룹들은 대체 마스크와 클리닝 방법으로 독립적인 재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권위가 아닌 중복성을 통해 검증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우주적 주장이 측정 가능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평범해진 후에야 비로소 측정 가능해집니다. 하늘은 기록 보관소로 취급되고 기록 보관소는 작업 흐름으로 취급됩니다. 분석가들은 원시 원격 측정 데이터, 클리닝된 지도, 그리고 재현 가능성의 조용한 규율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현대 과학 보도에서 일관된 패턴이 드러납니다. 큰 아이디어는 검증, 임계값, 문서화된 불확실성으로 번역될 때만 살아남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은 우주적이기보다는 방법론적이었습니다. 플랑크 팀이 발표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신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가 조사가 필요한 통계적 특징을 보고했습니다. 더 많은 그룹이 지도 클리닝 단계를 반복함에 따라 검색은 특정한 테스트 가능한 형태로 좁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무언가 이상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구체적인 수학적 형태를 가진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품 충돌 시나리오가 예측하는 것과 일치하는 원형 온도 변이를요. 이 검색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 2014년 10월 영국 케임브리지의 한 연구 그룹이 플랑크 온도 지도에 대해 템플릿 매칭 코드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조용한 소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가 돌아가는 소리, 터미널 텍스트가 스크롤되는 소리, 프로세서 온도의 미세한 변화. 목적은 발견이 아니라 분류였습니다. 출판된 거품 충돌 프로파일을 측정 가능한 패턴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늘 전체를 체계적으로 스캔하면서 각 위치에서 템플릿과의 일치도를 계산했습니다.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영역은 후보로 표시되었고 추가 검증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하늘 위치, 다양한 크기와 진폭의 템플릿, 각각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평가. 2015년 초까지 여러 논문의 결과가 동일한 절차적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후보 영역이 처음에는 표시되었다가 정형 검사, 대체 마스크, 시뮬레이션 기반, 유의성 테스트 후에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종류의 증거가 도입됩니다. 신호의 존재가 아니라 반복적인 검증하에서 후보들이 무너지는 문서화된 과정입니다. 이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과학에서는 그 자체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무엇을 찾지 못했는지 아는 것도 지식입니다. 2014년 말과 2015년 중반 사이에 연구팀들은 충돌 템플릿과 일치하는 원반 모양 온도 특징을 찾기 위해 자동화된 검색을 실행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위양 성률을 측정했습니다. 무작위 변동이 얼마나 자주 원형 구조를 모방하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완전히 균일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온도 변이가 있고 그 변이는 무작위 패턴을 형성합니다. 때로는 순전히 우연으로도 원형처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충돌 신호를 찾으려면 그것이 우연한 변동으로 설명될
확률보다 훨씬 낮아야 합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이 확률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충돌이 없는 우주의 가상 하늘 지도를 수천 개 생성합니다. 각 지도에는 자연적인 변동만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템플릿 매칭 코드를 이 가상 지도들에 적용합니다. 가상 지도 중 몇 %에서 후보가 발견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실제 데이터에서 발견한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일치도가 가상 지도에서도 흔히 나타난다면 실제 후보는 우연한 변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상 지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수준의 일치도가 실제 데이터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2015년 말까지 개선된 정형 클리닝을 사용한 수정된 분석들이 가장 강력한 후보 특징들의 통계적 가중치를 줄였습니다. 정형 클리닝이란 은하수와 다른 은하들에서 오는 신호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관측할 때 그 신호는 여러 다른 소스와 섞여 있습니다. 은하수의 먼지는 적외선을 방출하고 멀리 있는 은하들은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런 정형 신호들을 잘못 제거하면 가짜 패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전경을 더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일부 후보들이 사라졌습니다. 출판된 제약 조건들을 통해 연구들은 관측 가능한 하늘에서의 충돌, 빈도와 진폭에 대한 상한선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매개 변수 경계로 표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특정 유형의 충돌이 일정 진폭 이상으로 존재한다면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충돌은 그 진폭 이하이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상한선 설정이 과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학술 그룹들이 핵심 방법론을 기여했습니다. 베이지안 모델 비교와 템플릿 피팅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유는 헤드라인 문구를 테스트 가능한 수학으로 변환했기 때문입니다. 거품 충돌이라는 개념은 매력적인 아이디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과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측하는 정확한 신호를 수학적으로 명시하고 그 신호를 데이터에서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발견 또는 미발견의 통계적 유의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방법론의 영역입니다. 플랑크 협력단은 이후 데이터 릴리스와 문서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구성 요소 분리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들을 더 엄격한 가정에서 재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데이터 분석가들, 종종 원래 임무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복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정당성에 중요했던 이유는 확인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 자체가 문서화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팀이 후보를 제시하고 다른 팀들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실패한다면 그것은 원래 후보가 실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늘의 멍자국이 사전 확률, 마스크, 시뮬레이션에 관한 질문이 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관찰자는 원이 노이즈가 많은 필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테스트는 어떤 원이 모든 합리적인 클리닝 선택에서 지속되는지입니다. 핵심 발견은 절차적입니다. 과학적 주의는 서류 흔적을 남깁니다. 가장 강력한 주장들이 종종 제약 조건으로 축소되는데 이는 호기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검증 표준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엄격함이 가장 영화적인 가설조차 어떻게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온도 지도 검색이
민감도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연구자들은 편광으로 이동했습니다. 편광에서는 정형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파동은 진동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광이란 그 진동 방향의 선호도를 말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도 약하게 편광되어 있습니다. 빅뱅 후 빛이 마지막으로 물질과 상호작용했을 때의 조건이 편광 패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주 충돌이 있었다면 그것은 온도뿐 아니라 편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편광 데이터는 충돌 가설을 테스트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2017년 4월 칠레 아타카마 고원에서 기술자들이 일몰 전에 극저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금속 가장자리를 보존할 만큼 충분히 건조했고 하늘의 밝기는 깨끗한 기울기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제어실 안에서 팀들은 밤마다 같은 스캔 경로를 반복하는 관측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안정적인 체계적 오차로 마이크로파 편광을 측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입니다.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기가 마이크로파를 덜 흡수합니다. 또한 고도가 5,000m 이상으로 높아서 대기의 양 자체가 적습니다. 이런 조건이 마이크로파 천문학에 이상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편광이 제2의 기록 보관소가 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충돌 신호가 실제한다면 온도 패턴만 교란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된 방식으로 국소적인 편광 통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보정 보고서, 빔 지도, 잭나이프 테스트, 교차 스펙트럼 비교로 도착합니다. 잭나이프 테스트란 데이터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절반에서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실제 신호라면 두 절반에서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노이즈나 체계적 오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여러 지상 기반 협력단이 문서화된 체계적 오차 테스트와 노이즈 모델과 함께 편광 데이터셋을 공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분석가들은 상관된 교란을 찾기 위해 편광 지도를 온도 이상과 교차 확인했습니다. 연속적인 관측 시즌에 걸쳐 반복된 영결과들이 특정 충돌, 유사 프로파일에 대한 제약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강한 국소적 변조를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2020년까지 개선된 다중 주파수 클리닝 절차가 먼지 혼동을 줄였습니다. 정형이 얼마나 자주 미묘한 편광 특징을 모방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 팀들은 선택된 하늘 영역에 대한 고해상도 편광 지도를 기여했습니다. 반복 스캔 안정성 때문에 가치 있었습니다. 남극점 망원경 협력단들은 보완적인 하늘 커버리지와 안정적인 장시간 적분에 최적화된 기기 설계를 기여했습니다. 남극은 아타카마만큼이나 극한의 환경입니다. 겨울에는 태양이 뜨지 않는 긴 밤이 계속되어 중단 없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공기는 극도로 차갑고 건조해서 마이크로파 관측에 이상적입니다. 바이셉과 객 프로그램은 조심스러운 먼지 및 편광 체계적 오차 작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관 주장이 테스트되는 방법론적 표준을 제공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도적 과학에서 흔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한 채널이 포화되면 연구자들은 다른 채널을 구축합니다. 편광은 흥분의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검증의 두 번째 기회로 취급됩니다. 분석가들에게 편광 결과는 차분한 현실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충돌이 강하고 단순한 각인을 남겼다면 지금쯤이면 채널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충돌 유사 설명을 위한 남은 공간은 더 좁고 더 조건적이 됩니다. 불확실성 내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인내가 도구로서 기능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파 제약이 강화되면서 조사는 물질 자체로 넓어집니다. 은하와 대규모 구조를 통해 추적되는 것입니다. 만약 초기 우주 충돌이 대규모 기울기를 도입했다면 그것은 은하들이 하늘 전체에서 어떻게 군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파 관측과 완전히 독립적인 테스트입니다. 같은 가설이지만 다른 관측량을 통해 검증합니다. 2018년 9월 애리존에서 한 측량 망원경이 또 다른 밤에 일상적인 노출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통제된 타이밍으로 열리고 닫혔고 원시 프레임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저장 배열을 채웠습니다. 몇 달에 걸쳐 이미지는 카탈로그가 되었고 카탈로그는 대규모 구조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더 조용한 증거의 라인을 검토합니다. 만약 초기 우주 충돌이 대규모 기울기를 도입했다면 그것은 은하들이 하늘 전체에서 어떻게 군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문서화 체인을 따릅니다. 목표 선택 파일, 보정 파이프라인, 측광 보정, 등방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테스트. 우주가 등방적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같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론의 기본 가정 중 하나입니다. 충분히 큰 스케일에서 우주는 특별한 방향이 없어야 합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은하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우주와의 충돌이 있었다면 그것은 특정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난 방향에서는 은하들이 더 많거나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은하들의 군집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주요 광학 측량들이 대규모 군집 분석을 위해 설계된 보정된 카탈로그를 공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팀들은 은하 분포에서 반구 대칭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측량 기하학과 선택 효과를 고려하면서요. 반복적인 분석에서 대부분의 보고된 편차는 우주론적 원인보다 알려진 관측, 체계적 오차와 더 자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은하 측량에서 비대칭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우주적 원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망원경의 특성, 대기 조건, 데이터 처리 방법 등 모든 관측적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여러 추적자를 사용한 결합 분석이 강건성을 개선했습니다. 충돌로 인한 비등방성이 감지되지 않고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범위를 좁혔습니다. 광역 매핑을 담당하는 측량 협력단들이 핵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체계적 오차 문서화가 있는 안정적인 카탈로그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유는 비등방성 테스트가 깨끗한 선택 함수 없이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선택 함수란 측량이 어떤 은하를 포함하고 어떤 은하를 누락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측량은 선택적입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작거나 잘못된 위치에 있는 은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가짜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계 우주론 그룹들이 영 테스트, 모의 카탈로그, 순방향 모델링 방법을 기여했습니다. 패턴이 현실적인 측량 인공물과 비교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개 데이터 아카이브는 독립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장이 미묘한 대규모 통계에 의존할 때 실질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주가 종종 간접적으로 테스트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일한 보이는 표시를 찾는 대신 분석가들은 수십억 개의 객체가 집단적으로 예상된 대칭에서 벗어나는지 측정합니다. 더 넓은 시스템이 보입니다. 현대 우주론은 단일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셋 전체의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충돌 가설은 경계 문제가 됩니다. 독립적인 측량들의 결합된 조용함에 의해 점점 더 제약됩니다. 시스템이 놀라움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마이크로파 지도와 구조 측량이 제약에 수렴하면서 주의는 다른 기록 채널로 향합니다. 중력파 관측소가 희미하고 지속적인 배경을 찾고 있습니다. 중력파는 시공간 자체의 물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것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직접 검출되었습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방출한 중력파가 지구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개의 중력파 사건이 검출되었습니다. 블랙홀 병합, 중성자별 병합, 그리고 아직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 하지만 개별 사건 외에도 중력파 우주론에 흥미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확률적 중력파 배경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수많은 약한 중력파 소스들의 합입니다. 마치 도시의 소음이 개별 자동차나 사람의 소리로 분리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들리는 것처럼요. 일부 초기 우주 시나리오는 이러한 확률적 배경을 예측합니다. 빅뱅 직후에 급격한 물리적 과정들이 중력파를 생성했을 수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주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중 우주 충돌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우주의 충돌이 특정 스펙트럼의 중력파를 남겼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서 간섭계가 또 다른 데이터 세그먼트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진공 시스템이 압력을 유지하고 환경 센서가 로컬 교란을 기록하는 동안 고요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출력은 이미지가 아니라 변형시 계열이었고 스펙트럼과 다른 검출기와의 교차 상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이고 검출기는 4km 길이의 팔을 가진 레이저 간섭계입니다. 중력파가 지나가면 시공간이 미세하게 늘어나고 수축합니다. 그 변화가 검출기의 두 팔 길이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레이저 빛의 간섭 패턴이 변합니다. 그 변화를 측정해서 중력파를 검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충돌을 보지 않고도 충돌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추적합니다. 일부 초기 우주 시나리오는 주파수 대역에 걸쳐 퍼진 확산 신호인 확률적 중력파 배경을 예측합니다. 연구자들은 공식 관측 실행 보고서, 공개 알림, 배경이 어떻게 경계되는지 설명하는 방법 논문을 따릅니다. 연속적인 관측 실행에 걸쳐 글로벌 검출기 네트워크가 업데이트된 민감도, 곡선과 배경 검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교차 상관과 시간 이동 방법을 사용하여 기기 노이즈를 전체 물리학적 정형과 분리했습니다. 상한선이 광범위한 모델 클래스에서 초기 우주 에너지 스케일을 제약했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매개 변수 범위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이클 끝까지 다큐멘터리 기록은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적인 채널들로부터 구축된 확장된 제약입니다. 라이고 비르고 카그라 협력단들이 운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보정된 변형 데이터와 투명한 분석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유는 배경 검색이 장기적 안정성과 사이트 간 합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의 검출기와 워싱턴주 햄포드의 검출기가 같은 신호를 모아야만 그것이 진짜 중력파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지진이나 트럭 통과 같은 노이즈는 한 사이트에서만 나타납니다. 우주론 이론 그룹들은 검출기 한계를 초기 우주 매개 변수 제약으로 번역했습니다. 추상적인 모델을 측정 가능한 스펙트럼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개 데이터 릴리스와 오픈 메소드 문서화가 외부 팀이 주요 결과를 재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증의 중심 조사 주제를 강화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지속되는 시스템에 대해 조사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요약합니다. 두 우주 충돌 가설은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그것을 관측량으로 번역하고
무엇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지를 기록하기 때문에만 과학적으로 논의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분석가들에게 긴 기록은 조용한 명확함을 전달합니다. 명확한 각인의 부재가 탐구를 끝내지 않지만 그것을 더 작은 가능성과 더 조심스러운 질문으로 재형성합니다. 우주는 인내를 통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고 인내는 주요 도구로 남아있습니다. 발견들은 지속되는 모든 시스템 뒤에 조용한 정밀함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기기들이 온라인에 들어오면서 같은 하늘이 더 엄격한 불확실성으로 다시 측정될 것입니다. 시리즈는 검증이 결론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천이라는 이해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여정을 조용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파리의 연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가 처음 공개되던 2013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전체 하늘의 온도 지도가 화면에 펼쳐지고 연구자들은 그 안에서 미세한 이상 현상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발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가 조사가 필요한 패턴들을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현대 과학의 방식입니다.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신중한 문서화, 영웅적인 발견이 아니라 집단적인 검증. 우리는 케임브리지로 이동했습니다. 연구자들이 템플릿 매칭 코드를 실행하며 하늘 전체를 체계적으로 스캔하던 곳입니다. 그들은 거품 충돌의 수학적 서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원형의 온도 변이, 특정한 공간적 프로파일을 가진 패턴. 처음에는 후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검증을 거치면서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무작위 변동이 얼마나 자주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정형 클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후보들은 은하수 먼지의 잔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타카마 사막의 고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마이크로파 천문학의 성지. 그곳에서 망원경들은 밤마다 같은 하늘을 반복해서 관측했습니다. 편광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체계적 오차를 줄여나갔습니다. 남극점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긴 극야 동안 중단 없는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주 충돌이 강하고 단순한 신호를 남겼다면 지금쯤이면 온도와 편광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돌 가설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현재 관측 한계 아래 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애리조나의 측량 망원경으로 갔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를 촬영하고 카탈로그화하는 곳입니다. 그 데이터에서 연구자들은 우주의 등방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은하들이 같은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작은 비대칭이 발견되면 그것이 우주적 원인인지, 관측적 인공물인지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자였습니다. 망원경의 특성, 대기 조건, 데이터 처리 방법이 만들어낸 가짜 패턴이었습니다. 진짜 우주적 비등방성의 상한선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루이지애나의 숲속으로 갔습니다. 4km 길이의 레이저 간섭계가 시공간의 떨림을 듣고 있는 곳입니다. 중력파 검출은 2015년에 처음 성공했고 그 이후로 검출기의 민감도는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개별 사건뿐 아니라 확률적 배경도 찾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격렬한 과정들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중력파의 잔향을요. 아직 그런 배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검출 자체가 정보입니다. 특정 유형의 초기 우주 시나리오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두 우주의 충돌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직 모릅니다. 증거도 없고 반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추상적인 가설을 측정 가능한 예측으로 번역하는 방법을요. 거품 충돌이 마이크로파 배경에 어떤 패턴을 남길지, 편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은하 분포에 어떤 비대칭을 만들지, 중력파 배경에 어떤 스펙트럼을 기여할지, 이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었고 데이터와 비교되었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0입니다. 뚜렷한 충돌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 결과도 결과입니다. 그것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 신호가 우리의 현재 탐지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돌이 너무 약했거나 너무 멀리서 일어났거나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신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물론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다중 우주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채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도구를 더 정밀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읍니다. 새로운 관측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실험들이 준비 중입니다. 중력파 검출기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리사 계획이 우주 공간에 거대한 중력파 검출기를 띄우려 합니다. 지상 검출기로는 볼 수 없는 저주파 중력파를 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무언가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미세한 원형 패턴이, 편광지도에서 이상한 상관관계가, 은하 분포에서 설명되지 않는 비대칭이, 중력파 배경에서 예측된 스펙트럼이, 그것이 다른 우주와의 충돌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물리적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발견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재의 증거도 증거입니다. 충돌 신호가 없다는 사실은 다중 우주론의 특정 버전들을 제약합니다. 만약 충돌이 흔하고 강하다면 우리는 이미 보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충돌이 드물거나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지식입니다. 가능성의 공간을 좁히는 것, 남아있는 영역을 더 정밀하게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것. 과학은 종종 화려한 발견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깨달은 순간,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서 상대성 이론을 떠올린 순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순간. 하지만 과학의 대부분은 그런 순간들 사이에 조용한 작업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반복적인 과정. 후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인내. 0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실험을 설계하는 겸손. 이 모든 것이 과학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두 우주가 충돌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도, 충돌하지 않았다는 확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질문과 씨름하는지 보았습니다. 이론을 관측량으로 번역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정밀한 통계적 성질, 은하 분포의 등방성, 중력파 배경의 상한선, 이 모든 지식이 충돌을 찾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졌습니다. 다중우주론은 철학적으로 매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각각 다른 물리 법칙과 다른 역사를 가지고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 어떤 우주에서는 생명이 불가능하고, 어떤 우주에서는 생명이 넘치고, 어떤 우주에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존재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존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중 우주론의 과학적 지위는 복잡합니다. 정의상 다른 우주들은 우리 우주와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빛이나 다른 어떤 신호도 그곳에서 여기로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우주의 존재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테스트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인가, 형이상학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론이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물리학자들은 간접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거품 충돌은 그런 간접적인 테스트의 하나입니다. 만약 다른 우주와의 충돌 흔적을 우리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우주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우주를 보거나 방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 흔적은 다른 우주가 존재해야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간접적인 증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주변 물질의 행동을 통해 그 존재를 추론하듯이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색은 계속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우리의 탐지 능력은 향상됩니다. 언젠가 무언가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는 끝없는 노력.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가는 느린 여정.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별들 사이에 어둠 속에 은하들이 있습니다. 그 은하들 너머에 더 많은 은하들이 있고 그 너머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 빛이 138억 년 동안 여행해서 도착한 곳.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많은 우주가,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영역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전부일까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고, 새로운 검출기를 설치하고,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검증하고, 문서화할 것입니다. 작은 진전을 축하하고, 영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질문, 한 번에 하나의 관측, 한 번에 하나의 검증.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 세계의 전문대에서, 대학의 연구실에서,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하늘을 관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 중 누군가가 결정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우주와의 충돌 흔적을, 또는 그런 흔적이 없다는 최종적인 증거를. 어느 쪽이든 그것은 인류 지식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별들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에 경기로움을 느끼고 우리 자신의 자금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우주에서도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위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플랑크 위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2022년에 위성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데이터는 여전히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미세한 신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석 기법이 개발되면서 같은 데이터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데이터의 힘입니다. 한번 수집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같은 데이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분야의 다음 큰 진전은 아마도 새로운 세대의 지상 망원경에서 올 것입니다. 시몬스 전문대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건설 중입니다. 완공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편광 측정에서 큰 진전이 기대됩니다. 만약 거품 충돌의 흔적이 현재의 관측 한계 바로 아래에 숨어 있다면 시몬스 전문대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먼 미래에는 우주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마이크로파 배경 위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플랑크보다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의 방해 없이 전체 하늘을 균일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션이 실현되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또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거품 충돌의 흔적이 있다면 그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는 흔적이 없다는 것이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중력파 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고와 비르고, 검출기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민감도가 향상되면 더 약한 신호를 탐지할 수 있고 더 먼 우주에서 오는 중력파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 배경에 대한 탐색도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만약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중력파 배경이 있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검출될 수 있습니다. 우주 기반 중력파 검출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리사 미션이 대표적입니다. 리사는 우주 공간에 삼각형 형태로 배치된 3개의 위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성 사이의 거리는 25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상 검출기로는 불가능한 저주파 중력파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이나 초기 우주의 과정에서 생성된 중력파를요. 리사가 작동하면 우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창이 열릴 것입니다. 은하 측량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라 루빈 전문대가 칠레에서 건설 중입니다. 완공되면 전체 하늘을 반복적으로 촬영하며 수십억 개의 은하를 카탈로그화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로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등방성 테스트가 더 엄격해지고 우주적 비등방성에 대한 제약이 강화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우주와의 충돌이 은하 분포에 미세한 비대칭을 남겼다면 그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미래의 프로젝트들은 두 우주 충돌 가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론 전반에 걸쳐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본질, 암흑 에너지의 기원, 인플레이션 이론의 검증, 초기 우주의 조건 등 거품 충돌 검색은 이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질문에 동시에 답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여러 가설을 테스트합니다. 이것이 현대 우주론의 특징입니다. 대규모 협력, 다중 채널 관측, 체계적 검증.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수천 명의 과학자가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여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작업을 검증합니다. 이런 집단적인 노력이 개인의 편견이나 실수를 걸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합니다. 두 우주의 충돌이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그것은 순수한 이론적 추측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테스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론가들은 충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을 계산했고 관측자들은
그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지만 검색 자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형이상학적이었던 질문이 경험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관측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특정 크기 이상의 신호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신호는 노이즈에 묻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정 진폭 이상의 중력파 배경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약한 배경은 기기 노이즈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미래에 극복되면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니면 현재의 영결과가 더 확실해집니다. 과학에서 영결과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이 특정 범위 내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이론을 제약하고 미래 연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만약 거품 충돌의 흔적이 현재의 관측 한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충돌이 없었거나 충돌의 신호가 그 한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중 우주론의 특정 버전들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론 물리학과 관측 천문학 사이의 대화는 과학의 핵심입니다. 이론가들은 가설을 제안하고 그것이 예측하는 관측량을 계산합니다. 관측자들은 그 관측량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측정, 결과가 예측과 일치하면 이론이 지지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론이 수정되거나 기각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지식이 정제됩니다. 더 정확한 이론, 더 정밀한 관측, 더 깊은 이해. 두 우주 충돌, 가설도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중 우주론의 매력적인 결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론가들이 충돌의 관측 가능한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관측자들이 그 결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신호는 없지만 검색은 계속됩니다. 미래의 더 정밀한 관측이 결정적인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질문 자체가 다른 형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큰 질문들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답을 찾습니다. 우주의 나이에 대한 질문은 허블의 은하 관측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발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은하 회전 곡선의 측정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두 우주 충돌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관측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답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다중 우주의 존재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종종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문제를 풀려다가 다른 문제에 대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상치 못한 연결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열린 마음과 주의 깊은 관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 세계의 천문대에서, 입자 가속기에서, 슈퍼컴퓨터에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혼자인가? 아닌가? 이 질문들은 인류가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이래로 물어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정밀하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빛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더 먼 은하들의 빛은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빛은 138억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빛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빛 속에 다른 우주와의 충돌 흔적이 숨어 있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주에 대한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광대한 다중 우주 속에서 무수히 많은 거품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각 거품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와 비슷하고 어떤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끔 두 거품이 가까이 다가와 살짝 접촉합니다. 그 순간 에너지가 흐르고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우주 어딘가에, 어쩌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미세한 패턴 속에 그 충돌의 기억이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잊힌 사건의 희미한 메아리,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 또는 그런 흔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정말로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완전한 다른 우주를 상상할 필요 없이 이 하나의 우주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 우주에 있습니다. 이 작은 행성에서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만들고 검출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작은 진전을 축하하고 영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하는 일입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망원경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과학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론가가 새로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우주의 충돌이라는 먼 가능성을 따라 파리에서 케임브리지로, 아타카마에서 남극으로, 애리존에서 루이지애나로, 그 여정에서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습니다. 가설, 예측, 관측, 검증, 신중한 언어와 엄격한 방법, 인내와 겸손, 이 모든 것이 과학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별들이 당신의 꿈을 지켜볼 것입니다. 어쩌면 꿈속에서 당신은 다른 우주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주와 살짝 닿아 있는 그곳, 다른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그곳, 다른 형태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곳. 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증거를 따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검증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길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계속 탐구하는 이유입니다. 미지를 향한 호기심, 이해를 향한 욕구, 진실을 향한 헌신, 이것이 과학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두 우주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테스트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어쩌면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작별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신비로움과 과학의 아름다움이 당신의 꿈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별들은 빛날 것이고 과학자들은 연구할 것이고 우주는 그 비밀을 조금씩 드러낼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점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